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지난번 이제 개미년 운세 강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는데 또 제가 이제 강의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할 때 인사해서 채팅 들어오면 또 인사도 저도 드려야 되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그냥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내실 있게 좀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묘년 운세 전체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개묘년, 이 개묘년의 이제 많은 운세 강의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사주명리 하시는 유튜버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내공 있는 어떤 그런 강의, 그 다음에 개묘년이 운세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내 사주에 개묘년이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이론 체계랑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도구를 잘 써서 이렇게 풀이하는 쉽게 그런 강의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봐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개묘년 일단 운세 해석의 핵심 포인트 라는 타이틀로 좀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개묘년이라는 이 운이, 그쵸, 세운이죠, 세운. 개묘년이라는 세운을 천간과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천간 지지 어떤 그런 연관성을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실제로 대입해서 해석을 가능한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개묘년을 이제 운세 강의를 하려면요, 그냥 2023년이죠. 2023년만 딱 이게 보는 것보다 사실은 그 전에 몇 년 전, 이제 바로 뭐 이민년이죠. 이민년. 그러니까 그 전년. 이민년이 2022년이죠, 올해 운과 일단 비교해서 내년까지 어떻게 인묘진, 그러니까 내년까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를 같이 보는데 이제 개묘년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년, 개묘년, 그 다음에 갑진년. 갑진년은 2024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본 3개년 정도를 개묘년을 중심으로 앞뒤 1년 정도를 같이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나온 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개묘년인데 이 이민년과의 어떤 비교 특징을 조금 미리 좀 공부를 하면 좋아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민년과 개묘년의 어떤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앞전에 강의 라이브 하면서 했던 그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또 뭐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묘년도 사실은 이게 식신, 그쵸? 수생목을 해서 개수가 묘목을 생하는 어떤 식신의 기운이고, 이민년 올해도 이게 수생목해서 이것도 이제
임목이 식신이고 묘목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요, 천간의 기운이 지지를 생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묘목이나 임목이 힘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민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이었던 기해 경자 신축이 있잖아요. 기해 경자 신축년 19년 20년 21년에 해자축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해자축에 이 힘들었던 겨울을 지난 그 마음에 임목에 봄이 와서 뭔가를 성급하게 시작하고 이제 봄이 왔다 하고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도래했다. 그쵸? 하지만 이 해자축에서 힘들었던 게 사실은 천간의 임수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천간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 하늘은 완전하게 개이지 않았다. 아직 어둠에 임수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 임수가 임목을 생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임목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화를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임목 안에 있는 지장간이 무병갑이죠. 무병갑의 이 병화를 생하는 화에 이게 이제 생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임목을 생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 화를 임수가 화를 또 극하는 모습도 있어서 온전히 뭔가 잘 이 소통되거나 잘 생아지는 방향성이 좀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계면 이민년은요, 이제 큰 물이 어떤 임목에 이제 이 목인데 이 목이 무슨 목이냐면 이게 사목이라고 합니다. 사목. 죽은 나무. 그다음에 이제 마른 조목이라고도 합니다. 마른 나무라 그래서 엄청 생하면 생한 대로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임수는요, 이 습한 기운이잖아요. 습한. 근데 계면년 같은 경우는 생하긴 하는데 계수도요 습한 기운이고요. 이 묘목은요 우리가 생목입니다. 그래서 습목이라고 해요. 습목. 젖은 나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묘목한테는 이미 어떤 습기나 이 습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비가 더 내려서 이 화초나 이런 것들이 생을 받는 듯한 모습이지만 좀 과유불급의 모습이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습한 거를 이제 생하지만 어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년의 어떤 임수의 기운은요, 12운성으로는 이게 병지입니다. 병지 위에 이제 놓인 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지는 또 역마거든요.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기운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가졌다고 하면 이 계묘는 식신이면서 장생의 기운을 깔고 있어요. 이제 계묘는 장생이잖아. 그러니까 장생이지만 이 계묘년의 이 묘는요, 일간 기준 12신살로는 이 이제 장성살의 기운입니다. 지살이 아니고요. 음간이니까 개수가 음간이기 때문에 장생이지만 이제 12신살적으로는 장성살의 기운이 있어서 결코 약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묘의 어떤 이 물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개수는 아직 구름이 하늘에 드려져 있고 개수는 하늘에서 하늘천자에서 삿갓을 쓰고 내려온 사람이 묘목의 어떤 현침을 가지고 될 놈 안 될 놈을 명확히 구분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전체적인 운의 형세로 봐서는 뭐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앞쪽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 계면연하고 이민연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민 같은 수생목 하지만 음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의 글자고요. 양간이면서 임목도 이제 양의 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성적으로 이민년에 예를 들면 편관 이민년에 이게 이제 편관이다, 편제다, 편인이다, 식신이다, 비견이다 했던 운이, 그쵸? 이 십성적으로 운이 계면연으로 가면서는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음양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정관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정제의 모습으로, 정인의 모습으로, 상관의 모습으로, 겁제의 모습으로 상호 비견의 모습, 비견이나 이 십상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년하고 계민년은요,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운입니다. 같은 수생목이긴 하지만 정관이었던, 예를 들면 병화다. 병화 일간한테 이민년은요, 그쵸? 이민년은 편관에 편인 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일간한테는 이민년이 어떤 해였냐? 정관의 정인의 해였다는 거죠. 이민년이라는 것이. 근데 계면년으로 내년 계면년이 되면 병화한테는 계묘가 정관이면서 정인으로 바뀌고, 정화일간한테는 계묘가 편관이면서 편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겁제의 관계로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힘든 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년과 계면을 좀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 비교하는데 조금 용이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운세 해석의 기본, 핵심, 기본이면 핵심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천간의 생극자와 의 운동성을 이제 봐야 되고요. 천간의 생각자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간에 이 개수가 갖고 있는 개수와의 글자와 어떤 합을 한다든가 극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글자들을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잘 봐줘야 될 천간의 모습은요, 이 무토는 합을 합니다. 개수하고 어쨌든 그 무토 일간이다, 아니면 간목에 무토가 편제다, 그러면 이 편제랑 개수랑 또 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의 어떤 동태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화, 개수가 또 이 정화를 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어떤 글자에 천간에 정화가 있을 때, 일간이 있을 때나 이게 다른 어떤 일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수와의 겁제 관계에 있는 임수의 어떤 글자에 이거를 좀 잘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생극자어를 다 봐야 되지만 이 무토와 정화와 임수의 어떤 천간의 모습을 합과 극과 이제 겁제
경쟁 상대의 어떤 모습을 읽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천간을 봤으니까 지지는 봐야 돼요. 지지는 합충 형파해를 봐야 되는데 뭐를 기준으로? 이 지지 묘목을 기준으로 합충 형파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자가 있다. 자라는 글자고는 수생목의 어떤 기운도 있지만 자묘형을 먼저 읽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금금목의 기운도 있지만 묘신, 원진, 기문의 어떤 모습을 또 읽어줘야 되고 이거는 12지지 12글자를 다 하나씩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특히 잘 봐야 되는 글자는 이 유금이죠. 이 묘유충 충되는 글자. 그쵸? 왕지의 충이라 이게 극렬한 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되는 글자를 기본적으로 읽어주면서 플러스 원진과 귀문의 모습을 같이 봐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천간지지의 관계성을 봅니다.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을 봐줘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가지로 봐줘야 돼요. 첫 번째는 통근할 수 있는 어떤 글자의 관계 또는 투출 투간이나 추출. 두 번째는요 12운성적인 12운성의 어떤 왕세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이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운세 해석의 기본 핵심 포인트예요. 뭐 추가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뭐 12신살 기운도 조금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망, 묘가 공망인 어떤 일주를 좀 봐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묘가 천을귀인, 임수나 개수는 묘하고 사화가 천을귀인이니까 임수나 개수 일간한테는 내년 이 개묘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귀인의 어떤 느낌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천간의 글자다. 그쵸? 그리고 공망은 임묘가 공망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묘 공망인 일주는 갑진, 을사, 병호정미, 무신규, 경술신의 임자, 개축 10개의 일주가 공망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쵸? 12신살은 삼합 개념으로 해묘미 띠한테는 개묘년이 어떤 해다. 그쵸? 신자진 띠한테는 어떤 해다. 인우술 띠한테는 어떤 해다. 사유칙 띠한테는 12신살로는 어떤 작용이 있는 뭐 해다. 그걸 이제 봐주는 게 운세 해석의 기본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개묘년이라는 이 2023년 운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걸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운세 해석을 한다는 것은요 이 개묘년 자체의 의미 뭐 식신에 장생을 깔고 있다 수생목을 하고 있다 뭐 왕지다 이것도 좋지만 얘기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 원국 8글자 플러스 그 원국과 사주 원국과 대운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원국은 제가 어떤 백성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했고요. 대운은 신화 그 다음에 이 세운이 운세 1년 운이 군주나 왕이라고 해서 가장 나한테 영향을 세게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따져 보자고. 그러면 운세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사주를 푸는 도구를 모두
알고 있어야 이 운세 해석이 제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간의 생극자와 생극자를 하나씩 이제 따져 보자고요. 그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한다. 이게 천간 합이죠. 무게합. 그런데 이게 무게합 합화되느냐, 합해서 없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게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정화를 개수가 극합니다. 뭐 많은 선생님들이 정계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천간의 어떤 이 모습은요, 충의 기운이 아니고 그냥 극하는 겁니다. 극. 내가 일방적으로 극하는 모습. 충이라는 것은 충은 사실은 이게 지지에서의 어떤 모습이 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화가 밑으로 내려오면 오화, 그렇죠? 지지로 내려오면 공기가 오화고요. 개수가 내려오면 자수가 되잖아요. 이거는 자오충 하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간은 이제 극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충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극은 순이란 기운의 일방적 어떤 기운이죠. 순이란 기운의 일방적인 극하는 기운이다. 충의 성립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완전 한 반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반대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정하고 개수는요, 방향성이 그냥 천간의 기운이니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화니까 뭐 남쪽 방향, 개수니까 북쪽 방향,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하고 오는요, 방향성이 정북, 예를 들면 이게 자수, 오, 그쵸? 이 묘, 유. 그러니까 완벽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고요. 이게 정남, 동, 서. 그 다음에 인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 여기 인이 있다. 그쵸? 그러면 요 반대에 신금이 있다는 겁니다. 인신충. 완전한 반대 방향. 완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간은 충이라고 정계충, 뭐, 그 다음에 뭐 병임충 하는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음은 음끼리, 음대 음, 양대 양. 그렇죠? 자하고 오도 음이고요. 인하고 신도, 인하고 신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충이라고 하면 천간에서의 어떤 충의 기운을 인정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토는 제외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천간을 충이라고 얘기를 만약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갑하고요, 갑무충은 정말 이건 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목국토를 하잖아요. 목국토. 그쵸? 그래서 토를 제외하고 금하고 목하고 그 다음에 수하고 화하고의 어떤 이 반대의 운동성을, 그쵸? 금은
하락하고 수렴하는 기운이고, 목은 튀어나가고 시작하는 기운이고, 그죠? 수는 응집하고 응결하는 기운이고, 화는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발산의 기운. 자, 그러면 선생님, 지지에 진술충, 그쵸? 충미충. 충미충은 같은 토끼리 충이라고 하는데, 토는 제외하라고 하면 충미충, 진술충은 충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붕충이라고 합니다. 붕충. 벗붕. 친구 같은 충이다. 하지만 충은 충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토토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진은 신자진 삼합의 수삼합의 묘지고요. 술은요 인옷을 화삼합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합으로 나누면 임묘진 봄에 이게 고지가 되고, 술은요 신유술 금 가을에 고지가 돼서 진술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충미충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토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축은 삼합으로는 사유축 금의 어떤 그 묘지로서의 대표성이 있고, 미는 해묘미의 목삼합의 어떤 묘지로서 충미충을 하는 겁니다. 금과 목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삼합으로 따지면 축은요 해자축 겨울의 끝 겨울의 환절기. 미는 사오미 여름의 끝. 그래서 겨울의 끝과 여름의 끝으로 수와 화의 충의 모습을 띈다. 그래서 정계 충이 아니라 정계 극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개정극이라고 할 수 있죠. 개수가 정화를 극하니까. 이 정화가 일간이라고 하면 이 개수는 편관이 되겠죠. 근데 이 정화를 일간으로만 보지 말고요, 식신으로도 볼 수 있고, 상관으로도 볼 수 있고, 인성으로 볼 수도 있고, 겁재로 볼 수도 있고, 그쵸? 편재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일간이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화와 이 개수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수와의 관계성은요, 이게 개수랑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 겁재의 모습이면서 또 여기서 이제 지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임수와 개수, 그 다음에 인이 있다 그러면 묘가 들어오니까 요 두 개의 글자는 같이 있다. 내가 사주에 임수나 임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혼잡, 뭐 관살혼잡, 인성혼잡, 식상혼잡의 기운으로 발현이 되면서, 또한 이 겁재의 기운을 또 동시에 봐줘야 됩니다. 임수, 개수, 천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예를 한번 제가 이제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천간 무게합, 작용,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주에 이렇게 무토가 있다고 하면요, 운에서 계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지지는 빼고, 그러면 이 무토한테 개수는 정제잖아요. 정제. 그리고 묘목은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간한테 내년 개묘년은요 괜찮은 해예요. 재생관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내가 타이틀도 얻고 책임감도 갖게 되고, 그 무게합, 내간 일간이라면 이 재성을 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만을 보자면 내가 어떤 이 정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육친적으로는요,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잖아요, 정제가. 그쵸? 그리고 모든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또 부친의
북친적으로는 붙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물, 여자한테는 여자한테는 아니죠. 그렇죠. 남자한테는 여자의 의미.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재물, 현실성, 그렇죠. 꼼꼼함, 착실함,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능력. 어떤 이런 기운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그거랑 합을 해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잘 이제 그거에 집착하니까 잘 쓴다 못 쓴다는 무게합해서 이게 화로 무게합화 하는 거 아닌가요? 일간일 때는 합화되지 않고요. 일간이 천간에서 합하는 모습은 내가 그거에 일간이니까 집착한다, 엮인다, 묶인다, 좋아한다, 집중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일간 남자는 내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괜찮아요. 정제가 들어와서 합을 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이 묘목에, 이게 이제 목욕지거든요. 목욕의 기운을 깔고 있는 정제가 들어와서 합을 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남자라면 남자한테 정과는 자식의 기운도 되거든요. 여자도 들어오고 자식도 얻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취직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재물이잖아요. 봉급이나 월급 자산 같은 거니까. 그게 내가 합하니까 관은 또 조직이고 조직이 받침이 돼 있는 어떤 정제적인 기운을 같이 들어오니 취직한다, 합격한다, 돈 번다, 뭐 이렇게 그런 모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현실성이나 꼼꼼함 이런 게 없었는데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자, 내가 거기에 집중하자 하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이제 이제 능력 해서 내가 꼼꼼하게 적금도 좀 들을 거야, 뭐 이런 이제를 좀 쫓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간일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개수가 무토랑 이제 합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면 우리 사주에 무토가 일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 이제 무토가 정제부터 한 따져볼까요? 재성부터. 자, 무토다. 비견부터 따져보자고. 무토가 있다 또. 이런 경우에 개묘년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도 합을 하지만요, 이 비견이 이 개수 정제랑 또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토가 시에 있다, 비견이. 우리가 궁성적으로 연월일시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다, 일간. 월간에 있는 비견은요, 나보다 조금 위에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쵸? 내 형이 될 수도 있고, 비견은 내 후배나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경쟁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일단은 운이 들어오면요, 나랑도 합을 하지만 이 개묘라는 운이 이 사주 원국에 전체 이렇게 완전 쭉 들이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들이워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운의 흐름은요, 연월일시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합쳐서 들어온다고, 천천히 거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이 개수가, 여자가, 재물이 나 말고 다른 비견이랑도 합을 해야 한다. 나랑도 합을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뺏길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군비쟁제라고 하죠. 군비쟁제. 내가 온전히 이 정제를 가질 수 있느냐 못 갖느냐, 그것은 지지를 봐야 돼.
지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주 해석이 뭐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술이야, 술. 그쵸? 뭐 얘는 신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리고 자, 무술, 무게 임자, 개축, 갑이 을묘, 병진 정사, 무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천간으로는 합을 하지만 묘신 원진 기문 관계가 되고요. 그쵸? 나하고 묘술은 합이 되고요. 오묘는 파가 됩니다. 그러면 천간은 어떤 성패를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지는 이 길흉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육합인 묘술합인 이 정제랑 나랑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쵸? 이 묘신 또한 이게 지장간으로 원진 기문이지만 을경합을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을목하고 신금 안에 있는 경금하고 또 을경합을 하긴 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럴 경우 내가 근데 만약에 무신이다 그리고 내가 무오다 그러면 좀 힘든 거야. 사실은 내 정제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게 목생화를 하지만 왕직끼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요건 이제 지지할 때 이런 걸 같이 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군비쟁지의 모습은 나눠서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쵸? 그러면 내가 무토야. 자, 무토가 아니고 내가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인데 무가 있어.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무토가 이제 일간이 아니라 겁재네요. 기토 일간한테는. 근데 운으로 계묘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기토 일간한테는 이 계묘가 뭐냐? 토국수니까 이 편재면서 그쵸? 요거 이제 편관의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토 일간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간별로 뭐 이렇게 그 운세 강의하고 막 복잡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 이 기토일간한테는 이 겁재는 사실은 나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전투력이 좀 높고 나보다 더 빠르고 욕심도 많고 힘도 좀 있는 상대거든요. 겁재라는 것은. 근데 이 겁재가 나한테는 편재로 다가오는데 이 겁재한테는 이 개수가 정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나한테는 기토일간한테는 이제 개수에 사실은 기토일간한테 내년 같은 경우는요 재생살 기운이라 한 방에 뭐 큰 돈 벌 수도 있고요 한 방에 망할 수도 있어. 어쨌든 기토묘가 이게 이제 병지의 모습이니까 조금 쉽지 않은 기토일간한테는 계묘년 자체가 쉽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 지지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는지 이제 보겠지만 무게합을 하니까 내 사업성, 내 큰돈, 내 여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인 같은 그런 여자가 운이 들어왔는데 내 앞에 있는 겁재가 낼름 합을 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토일간한테는 만약에 사주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 겁재가 내년에는 그닥 좋은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내 이 편재를 가져가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무토가, 비견겁재였으니까 식신으로 작용하려면 일간이 뭐가 돼야 돼요? 토. 화생토죠, 화생토. 그러니까 이제 병화.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자, 개수 묘목이다. 그럼 이게 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식신이에요. 무토가 식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개수는 병화한테는 정관입니다. 그렇죠? 이 묘목은 정인.
목욕이다. 이걸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일간한테는 무토 식신이 있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개묘년이 관인소통되는 정관의 정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기술, 내 어떤 고유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밥줄이 정관이랑 무게 합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합화되는지는 지지에 예를 들면 오화가 있다. 그럼 무게합, 화해서 어떤 비경겁제의 기운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신이. 이해되시죠? 근데 무게합이 되냐 그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야 되니까 좀 보류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쵸? 내 기술이 정관이랑 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묶여서 쓰인다. 내가 어떤 식료품 같은 거를 납품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랑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서 내가 거기에 납품을 하는 거죠. 회사 어떤 이 식재료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직을 하는 겁니다. 취직해서 싫든 좋든 거기에 묵혀서 쓰이는 겁니다. 거기에 내년은 또 진급의 어떤 또 자격증의 운도 들어온다. 그래서 이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해보세요. 식신. 그러면 내 행동, 여자분 같은 경우면 여자, 내 끼부림, 내 식신, 내 말빨, 내 어떤 표현이 딱 와서 내년에 남자 운이 어떤 들어오겠구나. 남자 오면 내가 내 말로 내 어떤 이 지고지순한 어떤 이걸로 남자를 확 움켜잡을 수 있다. 그리고 병화한테는 그쵸? 이 목욕의 정인이니까 관성이 인성을 달고 들어오고 목욕지도 있으니까 내년에 병화 일간 여성분들한테는요 남자의 어떤 운이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뭐 취직이나 일이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일간이다. 정화일간한테 무토는 뭡니까? 상관이죠. 그럼 계묘년이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편관, 편인 니네 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화일간한테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화일간한테는 무토가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정화일간에 무토가 여기 있거든요. 이제 사주가 뭐 이런 모습인데 내년에 계묘가 옵니다. 어쨌든 천간으로 이제 편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편관의 편인이. 그러면 편관이 들어오면 일단은 편관의 재화 3법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야 돼. 재화 3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식신, 제살. 식신으로 편관을 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신제살과 상관, 합살. 그쵸? 그 다음에는 살인, 살인 소통은 그 다음이고, 양인 합살. 평소에는 내 걸 뺏어 먹고 했던 그 겁재가 합살해주는 기운이 있느냐. 세 번째가 이제 살인 상생. 인성으로서 소통을 해주느냐. 살인 소통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정화일간이 내년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쨌든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되는 해예요. 편관 편인이잖아. 그쵸?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버텨내야 되는 해인데 이 상관에 나의 말빨 어떤 언변 이런 것들이 이게 개수가 날라오면 일단은 힘들긴 해요. 스트레스도 받고 구설도 따르고 힘든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무게합으로 편관을 상관을 합살을 하는 어떤 기운이 동한다.
그러니까 정화일관한테는 무토가 있으면 좋죠. 무토. 기토가 있으면요 식신제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토도 있다. 그쵸? 그럼 이게 식신이잖아요. 정화일관한테. 그쵸?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일관별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토국수를 해서 이 편관이 들어오는 걸 바로 쳐내는 어떤 모습입니다. 힘들긴 해. 근데 해결사 할 수 있는 기토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때는 바로 쳐내는 것도 식신제살도 괜찮지만 무토가 더 부드럽습니다. 상관합살. 그쵸? 이게 이제 앞에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안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요? 개수가 이 오기 전에. 근데 이 개수가요 비가 막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이 식신은 우산이라고 생각하면요 상관은 뭐 우위 어차피 비를 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다. 근데 비는 맞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책은 있다. 이게 무토가 뒤에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비를 조금 맞고 우비나 우산을 쓰느냐, 비를 아주 많이 맞고 우비나 우산을 쓰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비는 맞을 수밖에 없어. 이 정화의 촛불을 꺼트리는 비가 내리는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산을 쓰든 내가 어디에 우위를 입든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이제 쓰이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편제로 쓰이는 모습. 무토가 편제다. 무토가 편제가 되려면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간이 뭐가 돼야 돼? 간목이 돼야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계묘년이다. 그러면 무토 간목한테는 개수가 정인이 되고요. 이게 이제 겁재가 되죠. 묘목은 그럼 우리는 또 양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일단은 간목일간한테 이 계묘년은요. 일단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내 몸이 들어오고 내 자신감이 들어오고 나를 떠받쳐주는 나의 뿌리가 되는 겁재가 들어와서 내가 음매기사로 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 겁재가 들어와서 나를 힘있게 해주고 자신감 있게 해주고 12운성적으로는 나한테 간목한테는 제왕의 기운이니까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동료나 후배나 경쟁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겁재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무엇으로? 재성으로, 재물로, 어떤 여자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는데, 이 천간으로는 이 겁재가 정인을 달고 온 모습이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인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걸 갖고 온 친구고, 그쵸? 그런 겁재고 하니까 그게 와서 내 돈하고 내 어떤 사업성하고 무게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온 어떤 그런 특허, 뭐 자격, 공증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내 돈하고 이 겁재가 가지고 온 정인하고 무게합이 돼서 묶인다. 내가 투자한다, 도장 찍는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묶이는구나. 내가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일단 묶인다는 거. 이 편제가 간목일간한테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신강신약을 보는 관법이다. 신강신약 억부 예를 들면 아주 이게 신약한 사주다. 신약한 사주다. 예를 들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신약한 서주를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약한 서주라면 이제 갑술, 그쵸? 그 다음에 무해자호, 무오,
무신. 그 다음에 천간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 축, 묘, 진, 사, 뭐 사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목에 뿌리가 되는 글자가 없죠. 이거는 식신이고 편제고 편관이고 이게 정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힘을 빼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계묘운이 왔다. 그러면 정인의 겁재가 들어오니 이 신약한 사주잖아요. 신약사주의 용신은 그쵸? 우리가 보통 인비가 용신이다. 인성과 비견겁재가 용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간목에 이렇게 이건 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행으로면 목이나 수가 용신이다. 이건 오행으로. 어쨌든 이 개묘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목일간에 신약한 사주한테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좋은 운이라고 신강신약 간법을 이제 보신 선생님들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자, 하지만 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목이 내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 어떤 이 문서에 특허에. 그런데 이 겁재가 결국에는 내 편제를 또 묘술합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술토가 일지에 있으니까 내 배우자궁이죠. 돈 뺏기고, 그쵸? 내 와이프랑 이 겁재랑 또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네? 좋은 운입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주를 그냥 극단적으로 신약할 때는 인비가 용신, 목화가 용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주 하나하나는요, 천간은 생극자와 지지는 합충형파에 천간지지는 통근과 12운성 기운을 읽어주는 게 이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운의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를 볼까. 정제. 자, 무토가 정제가 되려면 을목, 그쵸? 제가 이제 월간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연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어떤 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회성, 내 직업, 부모, 형제국이니까 좀 대표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니까 일단 이렇게 한 것이고. 자, 그러면 계묘년이 온다. 을목일간에 내 사주에 무토가 있어. 을목일간이신 분이. 그러면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 이제 무기 한만 가고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을목한테 개수는 이게 편인이죠. 그쵸? 수생목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견이다. 편인과 비견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걸록의 기운이면서 이 일간한테 어떻든 정제, 을목일간한테는 정제인데 이게 편인이랑 합을 하는 겁니다. 제인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인합.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내가 현실성이 있던 사람인데 사실은 엉뚱한 생각, 좀 자유로운 생각, 특별한 생각이 나의 어떤 현실성을 이제 잡아서 이게 돈 되는 어떤 공부를 한다. 그쵸? 나이가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뭐 사주 공부나 철학 공부 에 꽂혀서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 걸럭이 들어오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내 여자가, 내 와이프가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와이프도 정제가 이제 어떤 배우자 성으로, 십성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꼼꼼하게 모았던 나의 정제, 이 어떤 재물, 이런 모습이 어떤 좀 불완전한 문서랑 합을 해서 묶인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년에 기획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 대출 많이 낀 상가. 내 진짜 피 같은 돈을 잘못 투자해서 이 편인의 약간 잘못된 어떤 그런 문서랑 또 합을 해서 돈이 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합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묶인다, 제대로 못 쓴다. 이게 무기합화 되나요? 뭐 합거 되나요? 합거가 되든 합화가 되든 일단은 묶인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 누리에 나한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제든 편제든 그런 글자와 합을 해서 일단 무토랑 합을 하니 이런 모습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인합이라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서 한번 풀을 해보시고. 무토가 편관이다. 그러면 임수일간이겠죠. 자,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한테 무토는 편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관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는요. 스트레스, 힘듦, 구설, 빡셈, 아무튼 생살직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빡센 직장. 좋은 의미는요. 어떤 이 희생정신, 투철함, 카리스마, 그 다음에 스타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수일간인데 무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계묘년이 이게 이제 겁재죠. 상관. 네, 뭐 사지다. 그러면 무토일간한테는 편관이 사실은 편관은 아까 얘기했던 제화선법으로 좀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겁재운이 들어오면 겁재가 들어와서 무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양인이 합살. 양간의 겁재가 힘든 편관과 양인 합살을 해서 겁재가 임수 일간한테는 천간으로 겁재의 기운인데 겁재가 들어 내 재물을 뺏어가는 모습도 있고 경쟁자 어떤 협업자의 모습도 있지만 힘든 거를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겁재가 오는구나. 그쵸?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지고 숙련된 어떤 그런 사지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내 힘든 거를 해결해주는 운이겠구나. 임술관한테 무토가 있으면 무게합의 작동은 양인합설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해석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제가 이제 물가로는 여러분들 데려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막 입을 벌려서 막 물을 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 이게 임수일간한테는 이게 편관이구나, 무토가. 이때는 겁재가 와서 무게합의 어떤 이런 작동을 하는구나. 힘들지만 겁재가 뭐 대가도 치러야 되지만 뭔가 고통을 분담하는 힘든 걸 덜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오는 해가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무토가 정관으로 쓰려면 개수다. 근데 또 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관 겁자라고 무조건 나쁘고 비견이라고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는 그 생각은 버려서 이거 비견이에요. 그쵸? 식신이고 장생.
내가 계묘 일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견이 들어오는 겁니다. 식신 깔고 장생에 천을귀인의 나한테도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의 어떤 임수한테도 묘도 천을귀인이니까 이 겁재가 천을귀인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예를 들면 정관이다 그러면 이 비견이 와서 내 정관이랑 합을 하네. 육친적으로 보면요, 이런 이제 여자분이다 그러면 좀 유쾌하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아는 동창이, 누군가 아는 비견이 와서 내가 모르든 알든 와서 내 정관, 내 남자와 합을 하네. 바람나겠네 우리 남편. 꼭 바람난다는 건 아닌데 어떤 그렇게 읽어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내가 어떤 회사에 관을 갖고 있는데 취직하거나 내가 타이틀을 얻거나 해서 좀 이제 승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계묘, 나한테도 천을귀인의 운이 왔지만 이 간직은 동체기 때문에 이 계묘의 어떤 간직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져갈 어떤 명예, 타이틀, 어떤 이런 것들을 비견이 와서 먼저 합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좀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임수가 내년에 좀 더 괜찮지 않겠나. 근데 개수도 나쁘지 않아요. 묘가 식신장생이니까 그래도 나한테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해이다. 개수한테는. 무토가 있다면 약간 이런 무기합되는 작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무토가 편인이다. 그러면 일간이 경금이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바로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의하잖아요. 저도 바로바로 처음에 안 떠올랐는데 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묘란 운이 들어왔다. 경금일간에 편인, 무토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 경금일간한테는 금생수하니까 상관이야. 그쵸? 그리고 이게 금금목 정제의 태지의 기운이다. 경금한테는 이 편인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개수의 지혜적인 상관이 활동성이 들어와서 무게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잠자고 있던 어떤 기술,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제 상관의 어떤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합을 한다는 거죠. 무게합 해서 뭔가 묶여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인은 상관을 만나서 무게합화되면 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관 페인의 모습도 돼요. 사실은 상관 페인은 정인이 상관을 극해서 이 상관의 오지랖이나 어떤 부정성 구설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인과 상관이 또 합을 하는 모습도 둘 다 흉신이거든요. 우리가 길신 흉신을 따질 때 흉신끼리 합쳐가지고 뭔가 시너지 역할을 낸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아이디어, 뭐 이런 내가 갖고 있던 특별한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상관이랑 합을 해서 쓸모있게 좀 변화되는 겁니다. 상관은 드러내는 기운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만, 자, 무토가 정인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신금. 신금일간이 무토가 있으면 내는 어떤 모습일까? 계묘. 자, 계묘면 이게 천간으로는 식신. 그렇죠? 신금일간한테는 금생수하니까. 그리고 신묘 편재. 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경금일간한테는 편인과 상관이 묶여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흉신끼리 묶였으니까. 신금일간한테는 어때? 내 정인하고 식신하고 일단 묶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거는
둘 다 그 길신이잖아요. 길신. 그러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길신끼리 묶여서 못 쓰니까. 못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엮여서 써야 됩니다. 무토 정인이 식신이 날라와서 나를 이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돈 되는 어떤 활동이죠. 식신. 이거는 상관생제. 내가 유통을 해서 따박따박 돈을 모으는 기운인데 내가 고유한 걸 해서 정말 큰 돈을 벌어가는 기운인데 그러다가 돈 벌 수 있습니까? 이게 신금이 묘운이기 때문에 이게 절지입니다. 절지. 신금이 내년에는 재성적으로 편제적으로 뭔가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해가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고유한 문서나 내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 돈 되는 어떤 기술로서 묶여서 쓰이는구나. 근데 그 모습이 좀 답답해서 합쳐서 쓰이는 모습이겠구나. 무기와 화는요, 화파는요. 화로 안 변하나요?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확 드러나는 화기운이 아니고, 그게 합쳐서 화의 어떤 화기운으로 띌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요 지지에 화기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 무오다, 그쵸? 무사는 없으니까 여기 뭐 사화도 있다 그러면 무기압 화에서 이 신금한테 화는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화기운이 관성이니까 무오다 그러면 내가 정인과 식신이 합쳐서 관성적인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내 자격과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0가지 그 십성을 모두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무게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일간의 무게 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요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천간의 모습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지지의 모습도 한번 보자고. 지지는 조금 뭐 간단하기도 해요. 간단하기도 하니까 천간의 모습 제가 준비한 거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제 극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좀 이번에 좀 마무리할까? 천간은요? 그죠? 천간은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어도. 두 번째는 이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극을 하는 모습. 극을 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정화일간일 때 정화일간인데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냥 따져 보자고요. 이 계묘가 이 극작용을 할 때 어떤 천간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럼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편관의 편인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막 때리지만 않고 편인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때릴 테니까 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좀 버텨봐라. 그쵸? 받아들여라. 참아내라. 인내해라. 비록 힘들지만 이런 이제 운이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화일간한테는. 자, 그런데 이 정화일간한테 아까 얘기했던 무토가 있다. 그쵸? 아니면 편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살인상생의 기운은 달고 들어온 겁니다. 어느 정도 소통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 편관이니까 첫 번째 무토가 있다. 저같이 제사주에 이제 무토가 여기 일단은 요렇게 상관
합살일이 될 것이고, 기토가 있으면 식신제살, 기토가 있으면 식신제살, 그 다음에 편관,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인자. 예를 들면 여기 천간에 또 목이 있어요. 간목이. 그러면 이 편관이 수극화를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으로 한번 이제, 그쵸? 그리고 목생화 하고, 요렇게 이제 뭐 기토가 이제 어느 정도 식신제살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갑기 합으로 묶여 있어서 이제 좀 쓰이기가 조금 힘들겠죠. 간목하고 기토가 좀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갑기 합으로 묶여서 열심히 쓰고 있으니, 그래도 개수가 오면요, 그때 야 우리 잠시만 조금 떨어져 보자, 내가 개수를 좀 해결해 볼게, 내가 일단 소통 한번 시킬게, 네가 한번 쳐줘, 그래야 우리 주인인 정화일간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아, 네가 상관합살로 이 편관 한번 조져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한테는 천간에 토기운이나 토기운이나 그 다음에 이 목기운이 있으면, 토기운은요 식상으로 어느 정도 제압을 해주고, 목기운은 소통, 이 인자가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화가 내년에 제일 좀 잘 써야 되는 게요, 이 정화가 식신으로 쓰이는 일간, 식신으로, 그쵸? 그러면 이게 을목이라는 겁니다.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여러분들 더 예의주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개수가, 그쵸? 이 을목한테는 개수가 뭡니까? 편인입니다. 편인. 그리고 비견이면서 이제 걸록의 기운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일단은 비견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기둥이 되는 운이 들어왔어. 근데 천간으로는요, 우리가 그 유명한 편인 도식, 편인 도식의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편인 도식은 무조건 뭐 안 좋지만 않으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제가 볼 땐 20% 정도도 있어요. 그리고 고유한 부정적인 모습이 한 80%. 부정적인 모습은 뭔가요? 그러니까 운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긍정의 모습도 더 낮아요. 원국에 있으면 편인도식은요, 도자기 장인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 하는 모습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이 뭔가를 실험했다가 부셨다가 또 실험했다가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리셋했다가 하시는 그런 어떤 계속 반복하면서 내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쵸? 이거 아니야 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는데, 운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은 편의는 도식은요 밥그릇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밥그릇. 식신은 내 활동성, 그쵸? 내가 먹는 거잖아. 먹을 식. 그래서 일단은 건강적인 건강 악화,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때려치는, 에이씨 내가 뭘, 그런 운이 이제 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편인도식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 그러니까 을목일간한테 내년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일간한테는 편인의 운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조금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이런 어떤 식신이 있다, 천간으로 식신이 있다 그러면 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일간뿐만 아니라 근데 을목일간은 편인도식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뭐 간목일간이다, 그쵸? 간목일간에 정화가 있다, 그럼 이제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이거 정인이잖아. 그쵸? 요 을목일간하고는 어떤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간목한테 정하는 상관이거든요. 내 구설, 오지랖, 어떤 넘치는 기운 막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정인이 들어와서 이게 말 그대로 오리지널 상관폐인입니다. 상관폐인 운이 들어온 거죠. 나의 오지랖이나 구설이나 이 제어하지 못하는 거기에 생각과 자격과 문서가 들어와서요. 나의 어떤 이런 걸 조금 잠재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간목한테는요. 이 겁재 양인이 들어와서 조금 누그러뜨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겁재 양인으로 힘을 훨씬 더 받기 때문에 이 상간페인의 좀 효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왜냐면 천간으로 드러난 상관을 개수가 와서 제압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지로는요 이 일간을 더 뽐뿌질하는 이 묘목 겁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친구야 우리 투자하자. 내가 그럴듯한 특허권 내가 어디 가서 부동산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기획부동산 정말 이거 투자하면 돈 된다. 하자 해서 투자를 했어. 그쵸?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관도 이 개수가 딱 제압을 하는 거야. 이 천재성도. 그쵸?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겁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도 있다. 자, 그러면 병화. 병화일간한테 정하다. 그러면 계묘다. 그럼 이게 이제 겁재가 되겠죠. 겁재가 되고 이게 정관. 겁재가 되고 정관이 됩니다. 이건 정인이고요. 그러면 이 겁재가 이제 정관이 와서 이 겁재를 조절을 합니다. 나한테 이 병화일간한테 정화가 사실은 겁재긴 한데 그닥 힘을 잘 못 쓰는 겁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지의 모습을 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천간은 태양은 밝은 빛이잖아요. 정화가 옆에 있으면 이 겁재가 빛을 잃어. 병탈정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어쨌든 이 겁재가 나의 어떤 경쟁자면서 협업자도 되지만 내 거를 빼들어가는 어떤 모습인데 소송이 걸렸다. 나한테는 정관인데 이 정화 겁재한테는요 얘가 편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나한테는 정인인데 정화한테는 편인으로서 작용을 해요. 조건적인 생. 내년에 무슨 소송 같은 게 걸렸다. 겁재랑 어떤 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네가 뭐 더 많이 가져가나 내가 더 많이 가져가나 뭐 사기를 쳤냐 어쩐다 하면 내년은 병화한테 훨씬 유리한 해가 됩니다.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니까 통제하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관인소통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뭐 운이 되지만 시비가 붙었어. 시비가 이 경찰서에 갔는데 딱 보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이 경찰이야. 그러면 나는 좀 부드럽게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이 겁재한테는요 편관의 모습으로 그 경찰서 가서 대한다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화다. 이럴 경우는요 이 편관 매도 나눠 맞는 겁니다. 똑같은 정화일간에 옆에 비견이 있으면요 너는 힘든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떤 힘든 걸로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고 나랑 똑같은 비견이 있는데 편관이 들어오면 같이 스타가 되거나 같이 힘들거나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뭐 힘든 걸 나눌 수도 있고요. 재산을 뭐 빚을 나눠도 나누는 거고요. 그쵸? 어떤 스타성을 나눠도 나누는 거고. 이렇게 보면 어떤 걸그룹 있잖아요.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하면 이 편관에 힘든 게 들어오는 겁니다. 정묘의 편인에 들어와서. 그러면 모두 스타가 되는 거죠. 힘들지만 같이 스타가 된다.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무토다. 정화가 있다. 개수다. 자, 그러면 무토한테 정화는 화생토 정인이 되고요. 이게 정제죠. 자, 그러면 이것은 나는 무기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쵸? 나는 정제와 하려고 하는데 이 정제가 와서요 제극인을 합니다. 제극인의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공부만 하던 학자야. 그런데 갑자기 이 정관, 목욕,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 그쵸? 바른 모습의 어떤 속은 끼가 있는 여자가 들어와서 내 어떤 공부하던 어떤 이런 거를 재미와 현실과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같이 동반하고 들어와서 나를 꼬신 거야. 그럼 이 교수가 공부하던 교수가 이 즐거움 여자, 그쵸? 여자랑 합을 해서 좋은데 이 여자가 또 나의 정인까지 재극인을 한다. 이 교수님이 또 돈 받아가지고, 그쵸? 이 재극인으로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그쵸? 내가 이제 정제랑 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 정제는 또 정인을 재극인으로 극하니까, 이 나이 갖고 있던 부동산 특허권 이런 것들이요, 작은 어떤 이 정제가 정인으로 와서 극하는 게 이게 재극인이거든요. 제대로 된 재극인. 푼돈 욕심내다가 내 정인, 내 양심도 다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기토의 정인이다. 그러면 편인. 기토의 정화는 편인이다. 그러면 을목이 아니었네. 을목의 정화는 이게 식신, 아까 식신이었죠. 자, 이거는 이제 반대고, 기토의 토극수 하니까 이게 이제 편제의 기묘는 편관의 병지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편제의 운이 들었는데 편제가 편인을 극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제극에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 편인이란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 치우침, 난 안 될 거야, 외로워, 뭐 이런 모습인데, 이 편제는 유흥, 재미, 뭐 남자한테는 아주 멋진 여자 이런 게 들어와서 나의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편제가 들어와서 나를 자극을 해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와서 힘든 모습이긴 한데, 천간은 편제가 이런 정화가 있다 그러면 기토일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금. 자, 경금에 정화가 있다. 개수다. 뭐 이렇게 선생님 복잡하게 뭐 하나하나 다 해주나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정관이잖아요. 금생수, 이게 상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상관폐인이다, 뭐 상관 경관이다,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경묘, 우리가 이제 정제면서 태지다. 천간을 좀 보니까 이게 상관 경관입니다. 나는 정관을 쓰는 사람인데 개수 상관이 와서 상관
수국화를 상관 경관합니다. 구설에 인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내 정관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개혁의 인자도 들어와 있고요. 그쵸? 정제, 태지,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 경금과 신금은 일간은요, 내년에 사실은 조금 절태지에 빠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상관 경관까지 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금일간한테는 정화의 정관이 있다면 상관경관이라 내 바른 가치관, 내 직장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바른 사람인데 어떤 쌈딱이 와서 나한테 자꾸 시비 거는 거야. 구설. 인자가 이제 들어와서 직장도 이제 때려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상관운이 오면요. 남자 괜히 미워지고요. 그쵸? 고치려고 하고 잔소리 장렬합니다. 잘못되면 또 이혼한다 어떤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정관을 친다는 것은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고 또 뭐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게 개방적으로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지는 거지. 안 하던 짓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금에 이렇게 있다. 편관이다. 신금일간한테는 정과 편관인데 개수 묘가 온다. 그러면 이때는 식신은 제살의 운이 들어온 겁니다. 신금일간인데 내년에 계묘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정화 정도 하나 있으면요. 이 개수가 이제 식신 역할이 와서 내 힘든 거를 뭔가 해결해주는 해결사, 해결인자가 들어온 겁니다. 식신제살로. 그렇죠? 이 편관은 어쨌든 제화선법으로 이거를 좀 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편제, 절, 그렇죠? 식신생제하는 운이 신금한테는 들어왔지만 재물 쪽으로는 끊어지고 나도 좀 힘든 운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힘든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이 식신이 또 장생이 올랐던 개수잖아요. 장생을 깔고 있는 개수니까 식신제살적인 모습은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힘든 거 해결해준다. 암 수술해서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소송 들어갔는데 잘 해결된다. 여러 가지 편관은 또 소설, 구설 뭐 이런 게 되니까. 자, 그리고 임수한테 정화가 있다. 임수한테 정화는 정제죠.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묘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수한테는 겁재가 들어와서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내 재물, 내 여자를 겁재가 들어와서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쵸? 이 군겁쟁제 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가 있다면 합을 하고 있지만 또 이 강력한 겁재가 들어와서 내 소중한 재물과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그쵸? 남자분 같은 경우면 얘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수다. 정화다. 요건 이제 뭐 편제죠. 편제에 계묘가 들어왔다. 그럼 이건 이제 비견이잖아요. 비견. 계묘가. 비견이 와서 내 편제를 같이 나눠 먹는 느낌입니다. 이건 군비쟁제죠. 군비쟁제. 이건 조금 센 놈이 와서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합한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모습이고, 이 개수는 이 정화가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눠가는,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간의 어떤 기운만 우리가 사주 핵심 포인트를 제가 10성을 모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또 양인합살도 있었잖아요. 그쵸? 양인합살 기운도 있고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혼잡의 기운이다. 혼잡.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임수일간 임수일간인데 임수가 하나 더 있어. 예를 들면 개수가 왔다 그러면 이제 비겁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죠. 간목에 임수가 있다. 이런 사주다. 내년이 계묘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인 있는데 천간으로 정인의 기운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성 혼잡이라는 거죠. 인성 혼잡의 천간으로는 인성 혼잡의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지만 긍정적인 생각, 내가 어떤 자격이나 혼자만 쓰던 어떤 특별한 자격인데 공인된 자격을 좀 따야겠다. 헷갈린다. 내가 원래는 조금 안 될 거야 했는데 왠지 될 거야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또 양인이면서 제왕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만약 편인이 아니다 그러면 식상이다, 임수다, 뭐 경금, 신금일간이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이게 상관인데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요, 식신상관 운은 천간 이거는요 하던 일 때려치고 진로, 직장 변경, 어떤 일 할까,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 하는 어떤 헷갈리는 기운이면서 운으로 식신상관운이 들어오면요 어쨌든 진로나 직장을 변경하는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임수다 그러면 무토다, 무토일간이다 그러면 이게 편제잖아요. 편제를 쓰던 사람이 개수 합도하지만 여기에 정제의 모습이니까 원래 편제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좀 사업 좀 확장하지 말고 저축할까 뭐 이런 모습이 되고요. 내 배우자, 내 애인이 있었는데 정말 나 천생연분 여자 만났어 하는 운이 들었고, 재성 혼잡.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편제의 의미, 육친적인 의미, 어떤 활동적인 의미, 심리적인 의미. 투자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따박따박 저축이 좋겠어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좀 바람둥이였던 남자가, 무토 남자가 정제를 만나서 이 정관의 목욕지니까 합을 해서, 그쵸?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재성 혼잡의 기운으로 사업도 하고 저축도 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 임수가 편관이다. 편관이면 이게 이제 병화, 혼잡을 좀 말씀드리는 거야. 개수가 다 들어왔다. 개묘다. 그러면 이게 편관인데, 그쵸? 여기 이제 정관운이 들어왔어요. 이 관살 혼잡입니다. 여자한테는 남자가 또 힘든 남자가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들어왔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정화일간이다. 이런 모습인데 계묘가 들어왔다. 정임합으로 내가 어떤 정관스러운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때려치고 나 다른 거 할 거야, 멋있는 거 할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정관 이제 편관이 들어와서 좀 짜릿한 만남을 주는 거야. 노말하고 어떤 이런 여자분이다 그러면
정관합으로 내가 이걸 좋아했는데 관살 혼잡으로 조금 짜릿하지만 친데레 나쁜 남자가 들어와서 그쵸? 나한테 뭔가 짜릿함을 신선함을 주는 겁니다. 나쁜 남자의 기운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빡센 다른 어떤 직장으로 힘든 직장으로 다시 내가 그런 운이 들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잡을 또 하는 운이 도래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혼잡 기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간의 모습만 봐도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거의 다 십성을 다 언급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 1시간 반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1, 2, 3, 4를 다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천간에 무게합, 그 다음에 정화,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개수가 들어옴으로써 혼잡이 되는 모습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토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못 해석할 사주가 없어요. 천간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는 또 지지를 또 설명드리면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보태는 거죠. 그리고 12운성과 10성까지 하면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한 80%는 운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뭐 12신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공망이라든가 천을기 요런 거니까 좀 조금 더 가미하면 거의 완성된 운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테일하면 조금 이제 8글자를 다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건 있지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우리가 사주를 운을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또 복잡한 것은 격이 어떠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용신이 합거되냐 이런 것도 보는데 그것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 오늘 이 운세 강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여러분들 천간의 모습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지하고 12운성하고 통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